안녕하세요. 입시가 막막할 땐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2027 학년도 수시 원서를 써야 하는 고3 수험생들은 지금 한참 수시 원서 쓰기 전 마지막 시험이니까 매우 긴장된 채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지금 기말고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부모님들은 이미 이게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수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내가 뭘 준비해 놔야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 시기인 6월입니다. 우리 이런 고민을 전년도 실제로 원서를 구성을 하셨고 그래서 대학을 합격한 부모님과 학생을 모시고 이때 우리 고3이나 수험생 부모님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대비해야 하는지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고3 입시를 치른 하유빈의 아빠 하승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16학번으로 재학 중인 하유빈입니다. 입시를 저는 매년 경험하지만 부모님들은 내 인생에서 2번이나 3번을 해보는 게 전부잖아요. 혹시 유빈이가 첫째일까요? 네, 무남동녀. 무남동녀? 아, 그러면 한 번의 경험을 하셨고 이제 더 이상 경험하지 않으셔도 되는. 다행히. 다행. 이걸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행인 거지, 그치? 일단 지금 영어영문학과면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아무래도 어문 계열은 특목자사, 그 중에서도 이제 외고 아이들이 합격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니까 혹시 유빈이도 그런 특목 계열을 졸업을 한 걸까? 아니요, 저는 그냥 대구에 있는 일반고를 졸업했습니다. 아, 일반고. 솔직히 이제 부모님들 만나보면 그러잖아요. 교과를 써야 돼, 말아야 돼, 교과 종합을 어떻게 구성해야 돼, 어떤 전형이 나에게 유리한 거야, 이런 것들이 섞이면 조합지가 정말 많아졌을 거고 그때 심정 좀 어땠어요? 일단 너무 혼란스럽고 제가 쓴 카드가 진짜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뭔가 불안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1등급 때가 되니까 2학년 때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승부가 되겠다. 막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은 상대적인 평가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어떤 장점으로 이제 어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어떤 라인이 적정 라인인지 그게 굉장히 막막하죠. 그래서 전략을 잘못 잡았나? 이런 생각조차도 했었는데 아마도 6월, 7월, 8월 초까지는 유빈이도 아버님도 아마 가장 최적의 조합인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수시 카드를 이렇게 구성했어요. 그걸 먼저 얘기해 준다면 어떻게 구성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일단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일반 전형,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계열 융합형,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서류형,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문학 문화학과 학교장 추천 전형, 마지막으로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자유전공학부 지역균형 이렇게 6장을 썼습니다. 되게 폭넓게 쓴 거예요. 서울대부터 건대까지. 그러면 이 중에서 합격은 한 것은?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외대, 건국대 이렇게 4군데를 합격했습니다. 교과 추천 전형이 3장, 그 다음에 순수 학종, 면접도 없고 수능 최저도 없는 그것이 1장. 그래서 총 4장을 합격했네요. 일단 카드 구성은 되게 잘 되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제 건대를 쓰는 건 좀 고민이 됐었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도 근데 이제 재수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어가지고 수시 설명회 들으면서 안전 카드를 한번 잡아보고자 그런 노력을 제일 많이 그래서 이것이 결론적으로 6장으로 픽스되기 전에 20개 대학 중에서 한 8, 9개 대학으로 아마 추리셨을 텐데 그렇게 추릴 때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추리셨을까요? 뭐 서강대를 넣을지 성균관대를 넣을지 연세대를 넣을지 고려대를 넣을지 교과를 넣을지 학종을 넣을지 그 판단을 이제 너무 이제 20개 대학을 광범위하게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1대1 매칭을 시킨 거죠. 연대냐 고대냐 네. 성대냐 서강대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속어하듯이 좀 네. 줄여 나갔던 거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로 돌아가자면 연대를 빼고 고대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연세대 뭐 50% 컷, 70% 컷을 봤을 때는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그 고려대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계기는 고려대 환산 점수가 우리 아이한테 조금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이제 수시 설명회를 통해서 듣고 이제 최종 성적 나왔을 때 대학 어디가에 이제 입력해서 환산을 해보니까 확실히 고려대가 조금 유리하겠다 그런 판단을 했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혹시 환산 점수 나온지 기억하시나요, 아버님? 고려대는 1.23 나왔던 것 같습니다. 고대식 환산 점수로. 네네. 와, 이건 부모님들이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디테일까지 판단을 하신 건데. 일단 환산 점수라고 막연히 생각했을 때는 사회가 빠지느냐 과학이 빠지느냐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수시 설명회 통해서 고려대는 어떤 식으로 환산되는지 외대는 또 어떤 식으로 환산되는지 진로 선택 과목들이 어떻게 환산되는지 대학별로 다 다르다는 걸 이제 설명회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고대나 외대나 이런 데는 정말 그 등급하고 환산 점수와의 괴리가 좀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시립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좀 문제가 있는 학교들은 반드시 환산 점수로 돌려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기는 하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추천이질 유리하네? 네. 이러한 결론의 한 장을 네. 도출했고 그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네, 유빈이는? 맞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아버님. 서강대하고 성대는 어떻게 나눠놓으신 걸까요? 처음에는 이제 서강대가 더 무게 중심이 있었는데 또 설명회에서 이제 학교 인재상을 관련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서강대보다는 이제 성균관대 융합이 조금 어울리겠다. 우리 아이 생기고 상. 네, 그래서 왜냐하면 성균관대는 이제 인문과학 계열이라고 해서 융합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전형 이름도 이제 그렇지, 융합형이라고 그렇지. 되어 있는데 이제 수시 설명회에서 인재상을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제 생활 기록부도 뭔가 문과 과목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이과 과목에서도 좀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융합형이 더 맞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거를 개개인별로 찾아보기가 되게 힘든데 학교마다 다 어디 있는지도 다르니까 그걸 찾아볼 시간도 없었는데 수시 설명회에서 정리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서강대랑 성균관대학교 결정하는데 제일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버님 우리 수식카드 구성하면 한두 개 학교를 두고 나는 이 학교 쓰고 싶어. 근데 아니야, 이 학교가 맞아.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엇갈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부모님들도 있거든요. 네. 혹시 그런 의견 좀 엇갈린 대학은 없었을까요? 건국대, 동국대. 아이들은 건대를 쓰고 싶어 하죠. 그지. 제 생각은 자꾸 동국대로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는 아니다. 변별력이 10개 과목만 보면 더 없어질 수 있다. 거의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상위 10개 과목 정도는 다 1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신에서 조금 더 우위를 가질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건국대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보기로 이제 건동홍 라인 할 때 다시 돌려봤죠. 그때 이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위 10개만 본다라는 걸 그때 살짝 놓쳤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애한테 사과를 하고 건국대로 가자. 하루에 이렇게 좀 긴 시간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떤 특정 대학 할 때 집중력이 흐려지거나 약간 놓친 부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계속 말은 아직 처음 하는 건데 다시 보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내가 놓친 것 때문에 우리 아이 입시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보셨겠네요, 아버님. 네, 지금 들어보니까 그죠? 대단하신데? 혹시 막 데이터도 막 다 정리하고 엑셀로 막 그러신 스타일이신가요, 아버님도? 근데 유클 설명에서 데이터를 너무 잘 주시니까 그죠. 그 엑셀 가지고 많이 네. 활용을 했었어요. 그렇죠. 어차피 해야 될 걸 그냥 돈 주고 사면 되니까 네. 편하게. 편하게. 그러면 아버님은 이런 식으로 수시 설명회를 좀 잘 활용하셨고 유빈이는 특히나 조금 내가 수시 설명회를 들으면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조금 더 집중하게 된 요소나 뭐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 1학기까지도 사실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모의고사를 치고 그냥 나 학종 쓸 네. 거니까 학종은 대부분 수능 최저 없으니까 그냥 이 생각한 거야.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수시 설명회 듣고 이제 최저를 맞추면은 학교 라인을 더 높일 수가 있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거를 듣고 그 환산 점수를 보니까 고려대랑 외대가 정말 안정적으로 나와가지고 최저만 맞추면은 무조건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정말 여름방학 더 딱 세 과목 국어, 영어, 사회문화만 열심히 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육모 때 국어가 3, 영어가 1, 그 다음에 사회문화가 2, 그리고 구모 때 국어가 3, 영어가 2, 사회문화가 2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수능 때도 국어가 3, 그 어려운 영어가 오히려 1, 그 다음에 사회문화도 백분위가 크게 상관없이 쭉 버텼단 말이야. 지금 들어보니까 꽤 늦게 시작을 한 건데 여튼 최저를 맞췄어. 굉장한 동기부여가 됐죠. 특성. 네.
최저만 맞추면 선생님의 말씀에 그 일념하에 이제 수시 설명회 들으면서 정말 우리 아이한테 유리한 전형 찾는 데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됐고 동기부여도 됐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올해도 2027 학년도 수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항상 유니브 클래스에서 수시 설명회를 진행하는 목적은 지금 우리 유빈 학생과 아버님이 도움을 받으신 것처럼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학교들 또는 전형들이 정말로 맞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입시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그 방대한 입시 정보를 모두 다 찾아보고 그걸 또 추리고 그거를 또 구성을 하고 어떠한 전략으로 마지막 6장을 픽하는지를 부모님들이 온전히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더군다나 대치동이나 이러한 학군지처럼 설명회를 많이 들으면서 이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비학군지 또는 비수도권에 계시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제대로 분석할 어떤 설명회가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힘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모든 올해 원서를 쓰는 수험생과 부모님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수시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총 4일 4일간 진행이 됩니다. 항상 맨 처음에 1부는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올해 입시에서 어떤 것들이 크게 변수가 있는지,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염두를 해두어야 하는지, 카드를 구성하는 실제적으로 제가 하는 로직에 대해서 한번 쭉 오프닝으로 말씀을 드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 서울의 주요 대학, 그 다음에 직어국, 그 다음에 메디컬 이렇게 모두 다 망라해서 4등급 때까지 저희가 원서를 스스로 구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 저희 유니브 수시 설명회만큼 좋은 설명회는 저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너무 무서워하지만 마시고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할 테니 꼭 같이 이거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면 나 너무 겁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 9등급제 마지막 수시를 현명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 같이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 더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단독 할인 혜택을 조금 넣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의 링크에 유튜브 단독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딱 10일간만 혜택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6월 21일 전에 해당 링크로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이왕 신청하실 거면 혜택을 조금 더 많이 받으시고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우리 첫 해부터 아마 3년 내내 등급대별로 저희가 했었어요. 요번에 좀 바꿔보는 거거든요. 학교 라인별로.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버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버님. 어차피 대학 수시 카드를 구성하다 보면 대학 라인별로 구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대학 라인별로 해주시는 게 좀 더 직관적이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 입장에서 얘기하면 지방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입시 자료나 뭐 이런 건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설명회도 다 서울 위주고 이렇게 학교들이 와서 입시 설명회를 하면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잘 예매가 안 되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이렇게 불안감만 가지시지 마시고 유니브 클래스 수시 설명회 계속 반복 청취하시다 보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고 내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대학도 이제 어떤 전형도 발견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빈이도 어때? 유빈이도 계속 등급대별 설명회만 들은 거잖아, 지금까지. 뭔가 저는 이제 일반고를 나온 입장에서 다른 외고나 국제고 그리고 갓반고를 봤을 때 같은 등급이더라도 입시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이제 저희 학교에서 3등급을 받으면 사실 인서울 하기도 힘든데 갓반고나 뭐 외고에서 3등급을 받으면 인서울을 쉽게 할 수도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오히려 라인별로 하면은 그런 편차를 고려 안 해도 돼서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래서 학교 라인별로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바꿔보는 건데 그래서 좀 대학 라인이 훨씬 더 많아졌다. 서울의 주요 대학 모두 국승세당, 광명상가, 그 다음에 여대 라인을 포함한 서울의 주요 대학 모두 직어국을 포함하여 그 등급대 같이 쓸 수 있는 직어국, 그 다음에 이공특 우리가 보통 과기원이라고 하는 카이스트 포스텍, 그 다음에 뭐 GDU 요 라인도 하고 그 다음에 메디컬도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학교 라인별로 하다 보니까 학교 수가 조금 더 훨씬 더 많아져서 준비할 게 조금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워낙 올해는 작년만큼 또는 어쩌면 작년보다도 더 긴장할 수밖에 없어서 좀 도움이 되도록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원서 끝나서 이 입시판은 다시
돌아보기도 싫으실 텐데 멀리 대구에서 올라와 주셨고 그 다음에 작년에 했었던 고민들을 또 끄집어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되게 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정말 도움되는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작년의 수시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니까 좀 소감이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쭈고 싶어요. 막연하게 불안감이 많았을 텐데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수시 설명회 통해서 일단 여름 방학 때 아이랑 많은 대화를 통해서 라인을 정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멀리 대구에서 올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